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술 잘 드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응급실 가야 되겠다. 응급처치 받은 적이 있는데 뭐 하시다 그랬냐면요. 빨래. 힘주시다가 갑자기가 뜨끔하더니 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정유석. 김윤근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안검 수술의 대가 정유석 원장님이 이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안검 수술은요, 눈꺼풀을 해부학적으로 위에 눈꺼풀을 이제 상안검, 밑에를 하안검이라고 하는데, 밑에 눈꺼풀에 관련된 모든 수술을 이제 하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안검 수술 그러면 노화에 의해서 깊은 골이 생기고 불룩한 지방 나오고 처지고, 이것을 해결해서 밝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보통 총칭하는 게 하안검 성형수술이죠. 그러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랑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안검 성형수술은요, 눈밑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주는 수술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거든요. 예전에는 눈밑에 이렇게 볼록하게 지방이 나왔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거를 많이 했었는데 볼록하게 나온 지방을 안화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은 지방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록하게 나오는 것은 지방을 딱 막아주고 있던 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예요. 느슨해져서 이렇게. 그렇죠. 지방이 많아진 게 아니라 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의 양을 보존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지방을 밑으로 펴서 골을 메꿔주고 불룩한 느낌을 없애주고 약해진 경막들을 강화시켜주고 보통 그런 수술을 하죠. 그러면 하안검 수술하고 병행했을 때 괜찮은 뭐 수술들이 있나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안면거상입니다. 안면거상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외반이라고 그러죠. 눈이 이제 힘이 약해져 갖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수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외양각 고정을 하거나 너무 눈꺼풀 조직이 늘어나 있으니까 조금 잘라내고 짧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고정해주는 이제 외양각 성형술 같은 거 보통 같이 하고 합니다.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뭐니 해도 혹시 하안검 수술하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분이 있으세요.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외반,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점막이 이렇게 살짝 더 많이 보이는 경우는 그건 이제 부작용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눈꺼풀이 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점막이 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 점막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든지, 이런 심각한 외반이 이제 문제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잘 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은 잘 펴져 있고 한쪽은 저교정이 돼서 여전히 이렇게 골이 남아있고 불룩한 게 남다든지 이런 비대칭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흉입니다. 섬세하게 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이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가끔 보면은 흉이 좀 유난히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수술하고 회복 기간을 궁금해하세요.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2주 정도 되면 눈 주변에 화장하고 나가시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 그리고 화장을 안 했을 때는 한 달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 되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눈이라서 수술하고 나면 막 되게 눈이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개인차가 좀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전혀 불편하고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수술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또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눈 수술이 생각 외로 출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눈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꽉 조여져고 밀폐된 공간인데 안화 쪽만 비어 있습니다. 출혈이 돼서 비어 있는 곳으로 피가 모이게 되거든요. 안화 쪽에 피가 잔뜩 모이게 되면은 안에 이제 시신경을 눌러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눈 수술하는 의사는요, 출혈을 제일 신경을 씁니다. 수술 중에 피가 진짜 거의 안 나도 수술 후에 3일 정도는 무조건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술을 잘 드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응급실 가야 되겠다.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 하시다 그랬냐면요, 빨래. 힘주시다가 갑자기가 뜨끔하더니 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3일 정도는 힘쓰는 일,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는 가능하면 푹 편안하게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거.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비비다가 실밥 터져서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눈 주변 수술을 할 때는 표현을 적혈구 한 톨까지 지혈한다고 정말로 꼼꼼하게 출혈이 되지 않는 걸 완벽하게 확인하고 나옵니다. 모든 외과 의사들은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족도 거의 넘버원 탑 클래스에 속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 개선이 되면요, 확실히 인상이 확 밝아집니다. 한 5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5년 10년 그냥 바로 젊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